안녕하세요. 3인 3색 작전타임 최원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원덕 코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치님, 우리 시장도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소폭 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계속해서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시장 한마디로 좀 표현해 보면 네. 유가 하락이 죄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ADP 민간 고용 지표가 공개되면서 고용 둔화를 확인했고 그래서 시장 올랐었는데 유가가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경기 침체가 적당히 좀 나와줘야 되는 건데 유가 하락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그 하드랜딩까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좀 천천히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심하게 진행되다 보면은 오히려 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대두가 되면서 어제 또 미증시 하락이 나왔고 우리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다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관점은 결국 이제 유가락이 좀 심하게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결국 내일 밤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또 경기 둔화를 확인된다 한다면은 다시 한번 10년물 부채 금리가 또 약간 약세 쪽으로 가면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아마 이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그 시장 상승 전망이 너무 뭐 많이 왔다, 너무 기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건데 내일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고 한다면은 그 전망은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시장도 결국 우량주를 매수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최원덕 코치님과 함께 오후장부터 진단해 봤고요. 그럼 오늘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틈새 시장을 노리는 바이오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제약바이오는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2차 전지가 가다 말고 있고 반도체도 못 가고 있어요. 그 빈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바이오인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백의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노화 세포를 젊은 세포로 변환한다. 이게 무슨 영화에서 봤던 내용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뭐 개발에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나이백의 상한가 들어가 있는 거고 지금 이 비만 치료제에서 사실 GLP-1 계열의 그 치료제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의 제약사도 이제 시가총액 1등에 돼 있는 거고 미국 제약사도 일라일리가 이 어떤 제약사 중 1등 한 건데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이 GLP-1 이상의 어떤 비만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전망이 또 나오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달에 있을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지금 뭐 비만 치료제부터 또 임상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도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12월 달에 바이오 종목도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바이오도 좀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종목은 바이오 종목 한번 준비해봤으니까는 잠시 뒤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이코플라즈마의 수혜주부터 이제는 또 JP모건의 헬스케어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오들 계속해서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 제약과 제주 반도체 모두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해서 가져갈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위더스 제약이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마이코플라스마, 그러니까 이 항생제를 만든다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오늘 이제 이 13,000 돌파하면서 이 목표가 돌파했던 건데 테마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폐렴에 대해서도 항생제가 이제 거의 내성이 생겨갖고 지금 뭐 안 듣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수혜를 볼 수 없는 건데 이런 어떤 이제 관련 어떤 항생제를 만드는 기업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테마는 다 왔기 때문에 수익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어쨌든 이 제약바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 관점 말씀드리겠고, 근데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딱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계속 급등. 사실 제가 또 수익 매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저전력 반도체로서 이 온디바이스 A에 대한 수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주에 온디바이스 A 관련된 인텔의 또 이제 CPU 칩이 또 공개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제주반도체 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제주반도체 그러니까 제2의 제주반도체, 제3의 제주반도체가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역시 대장은 계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제2의 제주반도체 될 수 있는 그런 또 하드웨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더스 제약과 제주반도체 오늘장에서도 좋은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은
키메릭 항원 수용체 세포 네. 어려운데요. 일단 쉽게 카티라고 부를 그렇죠. 수가 있겠죠. 이 CALT라고 부르는데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혈액에서 이 면역 세포를 빼가지고 네. 그 면역 세포를 암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 이제 장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시 체내에 주입하는 거예요. 그 치료법이 지금 이 CALT 그러니까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세포라고 하는 건데 이 치료 효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2만 명 정도가 이제 이 치료법으로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3세대 암 치료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이제 그 FDA에서 이 치료법으로 악성 종양 발견 건수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FDA가 지금 조사하다 보니까는 관련 정보들 조정이 나왔는데 이쪽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1세대 치료제 같은 경우도 뭐 부작용이 있는 거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지금 3세대 치료제로서 그런 한계 있을 뿐이다라고 해서 이런 점이 좀 이제 보완이 되고 한다면은 결국 1세대 의약품의 한계가 비슷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게 보완되면서 더욱더 강력한 치료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던 거고 지금 FDA에서 이제 이 CALT 치료제 육중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키메릭 항원 수용체로서 이제 임상 이상이 끝나고 그 데이터를 기다리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을 좀 저점에서 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키메릭 항원 수용체 관련주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립니다. FDA가 안정성을 조사를 하고 있지만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네. 우리는 수혜주를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 원픽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큐로셀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면역 항암 치료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T세포를 빼가지고요. 이걸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게끔 이제 조직하고 배양해서 다시 집어넣는 건데 그 치료법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임상을 들어갔던 기업이 바로 큐로셀입니다. 그래서 뭐 국내 최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임상 이상이 이번 연도에 끝내겠다고 했던 건데 계획대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 대표 파이프라인이 암발셀이라는 이 CL 치료제인데 임상 이상이 끝나서 이 관련 데이터를 지금 이제 만들고 있고요. 내년 1분기 안에 관련 데이터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발표한 다음에 식약청에 다시 이 신약품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고 지금 중간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네. 완전 관해율 71%거든요. 근데 원래 기존에 나와 있던 이 CLT 치료제의 완전 관해율이 40%입니다. 근데 큐셀 같은 경우는 임상 이상 중간 결과에서 71% 나왔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치료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중간 결과였고 이제 이상 데이터가 끝났기 때문에 1분기에 이 어떤 데이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이 CL 치료제 관련해서 좀 부작용이 있었다라고 하다 보니까는 주가는 내려와 있고 지금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40% 정도 되는 물량이 보유에서 풀립니다. 그 부분 때문에 하락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에서 갖고 있는 물량인데요. 아마 물량 다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 물량이 풀리면서 거래가 터진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보통 이런 보유에서 물량 풀리고 나서 급등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당장 오늘 뭐 어떤 매수 관점을 본다기보다도 오늘부터 내일 월요일까지 분할매수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가 나오니까 바로 보도록 할게요. 네, 큐로셀이 또 신규 상장을 했고 보호 예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격 네.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던 건데 실제 이거는 상장 주간사 같은 경우는 4만 5만 원에서 보고 있던 건데 지금 내려왔던 부분이 다른 관련 치료제에서 이제 약간 부작용이 좀 나온 거죠. 다만 그 부분은 그냥 어떤 노이즈일 정도일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 오늘이 아니라 내일 모레 이제 이 임상 보에서 풀린 물량 나오는 건데 이 시총의 40%니까는 꽤 큰 물량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3일 정도를 두고서 분할 매수 한번 접근해 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 내년 1분기 데이터 기대감에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33,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2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큐로셀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분할 매수 의견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 코치님이 준비해 주신 두 번째 트렌드, 엔비디아가 중국용 칩을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또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네. 상무부의 제재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무부의 제재 우려가 네. 엊그저께 나왔는데 그 상무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용 칩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거 공개하면
다음 날 바로 제시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차단해 버린 건데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어제 엔비디아 CEO가 지금 이 미국 정부와 얘기를 소통을 하고 있고 소통하면서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상무장관이 어떤 좀 그 기분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무조건 맞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첨단 기술을 중국에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 속에서 그런 얘기 나온 건데, 엔비디아 CEO가 직접적으로 중국형 칩을 개발하고 있고 이런 걸 처음으로 공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도가 나왔던 것뿐이지 공식적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이 CEO가 중국형 칩을 개발하면서 지금 이제 어떤 미국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라고 한 것은 실제 소통이 안 되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엔비디아에서 이야기하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는 거고, 특히나 이 중국에 있는 GPU도 이 엔비디아가 거의 90% 점유하고 있는 건데, 정부에서 뭐 안보상 이유로 무조건 막는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막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을 막는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또 어려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무조건 막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 중국형 칩이 내년 1분기에 발표된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 관점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TSMC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투자 축소 속에서 HBM은 더 키우겠다라고 발표했고, 오늘 보시면 삼성, 하이닉스도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워서 내년에 그 투자 축소를 하게 될 텐데 HBM 쪽은 확실히 키우겠다라고 해서 지금 GPU 관련된 HBM 쪽은 다 안 좋지만 네. 그쪽은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관련 장비 종목도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준비를 네.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큰 기업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따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데 내년에 대규모 수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 대규모 수주가 뭐냐면은 지금 원래는 레이저 마킹 분야에서 국내 95% 점유하고 있고 해외 60%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캐시카우가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루빙 장비를 TSMC에 공급했는데 이 그루빙 장비가 뭐냐면은 이제 웨이퍼를 커팅할 때 네. 보통 우리가 그냥 잘라게 되면은 이제 좀 반듯하게 안 잘리거든요. 그래서 그루빙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자국을 좀 내고 홈을 판 다음에 자르는 건데 그 홈을 파는 게 그루빙 장비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는 TSMC의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오테크니스가 퀄 테스트를 통과해서 일부 들어간 겁니다. 근데 이게 대규모 수주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일단은 이제 퀄 테스트까지 통과되고 나서 시범 삼아 들어간 거고요. 대규모 수주는 내년 1분기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독점하고 있던 그루빙 장비를 이오테크니스가 뚫게 되는 거라서 정말 뭐 국내 장비사 치고는 최초로 지금 이제 그루빙 장비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메모리 시장보다도 3배 큰 게 지금 비메모리 쪽이거든요. 네. 그쪽에 그루빙 장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오테크니스에서는 어떤 실적 전망 자체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이런 대규모 수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의 이오테크니스는 주가 너무 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분기에 이렇게 대규모 수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또 저가 매수의 구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잡아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3일 동안 빠지면서 어제하고 오늘 정도 저점 잡고 있는 건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HPSP라는 종목 보시면은 수소 어널링 장비를 공급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돌파한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오테크니스 같은 경우는 레이저 어널링 장비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5D 패키징에도 들어가고 삼성에도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너무 싸다. 특히나 내년 1분기 먼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다음 달에 나올 수 있는 대규모 수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대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18만 원까지는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가는 지금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13만 원으로 손절가는 좀 짧게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종목으로는 반도체 장비 기업 이오테크닉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18만 원, 손절 라인은 13만 원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최원덕 코치님과 함께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투자 인사이트는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유튜브에 4시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무료 방송 할 건데 이틀 쉬었다 하는 건데요. 지금 시장이 싼 종목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결국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크게 올라갈 텐데 지금 싼 우량주들을 좀 매수를 해두신다면은 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종목들을 딱 3개만 분석해 드릴 거니까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오후 4시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